여러분 안녕. 자, 이번 시간에는 기업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분석할 회사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 바로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파리바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저번 시간까지의 이 일련의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어떻게 주식을 알아보고 찾은 다음에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실습까지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해외 주식에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상징적으로 오늘은 이 프랑스 기업인 BNP 파리바에 대해서 갖고 와 봤습니다. 우선 이 BNP 파리바 SA라는 회사는 바로 프랑스에 있는 유로넥스트에 상장된 회사인데요. 원래는 이 BNP라는 은행하고 파리바라는 은행이 있었습니다. 둘 다 공기업이었는데 각각 민영화를 한 다음에 2000년에 합병을 하면서 BNP 파리바라는 새로운 최대 은행으로 부상을 하게 되었죠. 자,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420억 유로로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인데요. 이것이 이 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에서 20위를 차지하고 있고, 은행 중에서는 영국의 HSBC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이 영국 기업들을 빼고 유럽 대륙에 있는 기업들만 보자면 은행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지배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약간 한국인으로서는 쇼크를 먹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. 투자 주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. 한국 대기업들은 주로 뭐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다양한 지배 구조가 나오지를 않죠. 유럽이라서 등장하는 특이한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차트를 보시면 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어떠한 큰 사건이 있었는가, 바로 우한 폐렴 사태가 있었죠.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쑥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50유로도 넘던 이 주식이었는데 30유로대, 심지어 20유로대까지 갔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. 최근에는 그래도 상당히 회복을 한 편이죠. 이것만 해도 굉장히 쥐꼬리만큼 회복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최근 이 차트 말고 어떤 주가 변화 표를 보면 뭐 7%, 8%씩 쑥쑥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초저평가의 회사였지만 지금은 그냥 저평가 수준으로 왔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20년 차트를 보시면 이 회사의 주가가 현재 2000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2000년에 이 두 회사가 BNP하고 파리바가 합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. 다시 말하면 합병 직후하고 차이가 없는 주가라는 뜻입니다. 물론 그 20년 동안 상승을 안 했냐 하면 당연히 회사 자체의 규모는 커졌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이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. 같이 지표를 보셔도 PER이 6배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한국에도 은행주 같은 경우는 6배는 손쉽게 찍는 수치이긴 하지만 이 회사는 유럽 회사다라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한국 회사는 업종에 상관없이 PER이나 가치 측면에서 약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죠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기준점을 높여본다면 이 회사의 PER은 정말 낮은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,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깜짝 놀랄 수치 바로 9.2%나 됩니다. 이 회사를 들고 있는데 하나도 가격이 안 올라도 매년 9%씩 수익을 먹을 수 있다.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러한 높은 배당 수익률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, 다름 아닌 실적에서 나오는 거겠죠. 매출과 순이익을 봤을 때 굉장히 꾸준하게 이 매출과 순이익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. 디비던드, 배당을 봤을 때 배당의 절대 수치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 수치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 2020년 5월 25일 디비던드가 3.1유로나 됐었죠. 어떻게 보면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배당을 주기 더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도
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인지 큰 배당을 해줬습니다.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배당이 특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. 투자 주의 요인으로 찝을 만한 것은 딱히 없습니다. 그리고 뭐 경제적 혜자로 보셔도 한국이나 프랑스나 다를 게 없죠. 이 어느 사업자든 간에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거대 은행들 사이에서 은행업에 침투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 BNP 파리바의 경제적 혜자도 확보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하나의 호재가 있는데 바로 브렉시트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영국은 전통적으로 금융업의 나라죠.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큰 은행들이 많은 국가인데, 이러한 영국의 은행들을 이용해서 유럽 이외의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 유럽에 진출할 때 영국 은행들과 많이 거래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과 유럽 대륙의 생활권이 단절이 된다. 경제가 단절이 된다면 당연히 영국의 은행들이 그만큼 매력이 떨어지겠죠. 그렇다면 이 회사들 이제 어느 은행과 거래할 것이냐? 바로 BNP 파리바와 같은 유럽 대륙에 있는 큰 은행들과 거래를 하게 되겠죠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브렉시트라는 것은 BNP 파리바 같은 이 은행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호재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, 마찬가지로 기사에서도 이렇게 런던에 있는 어떤 JP 모건 직원이 말하기를 브렉시트 이후에 내 생각에 유럽의 새 금융 중심지는 파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한 폐렴 사태라는 게 있어서 우리 투자자들을 걱정을 시킵니다. 우한 폐렴 사태는 당연히 BNP 파리바야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. 아까 주가만 보셔도 아셨겠지만 이 회사가 특히 이 우한 폐렴 사태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뭐 신한은행,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과 달리 BNP 파리바는 투자은행이라는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고객들의 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예대 마진으로도 차익을 남기지만, 이 회사가 투자를 해서 그 투자 성과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투자은행으로서 투자한 금액이 이 코로나로 까진 건 아프다라고 적혀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봤을 때 이 신용평가사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죠. 피치가 BNP 파리바의 신용등급을 A+, 그리고 장기 전망은 부정적 관찰로 유지하기로 했다.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다행스러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살펴보면 바로 BNP 파리바는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익원을 가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. 아무튼 이 위기를 BNP 파리바가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.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었는가 봤을 때 2020년 순이익은 2019년보다 15에서 20% 정도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뭐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종합적인 의견을 표출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 회사 BNP 파리바의 주가가 아직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5월부터 이 회사의 주식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정말로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이 주리언 채널에서 아직 해외 주식에 대해서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투자를 못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. 정말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추천 보유 비중은 20%까지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. 실질적으로는 한 15%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